문제는 중대한 암이 아니라 다른 게 더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MDRT 종신회원 골든펠로우 동시수상자 자칭 국민설계사 김도욱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가장 게재가 많이 돼 있고 문제가 심각한 민원왕 CI보험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과 이렇게 모셔놓고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참벗 손해사정 강용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CI보험의 판매 배경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품이 왜 공존의 히트를 치게 됐냐면 2000년대 초반에는 각 보험사들이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한계가 있어요. 많아봐야 3천에서 5천만 원인데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치료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암에 누가 걸려서 전다 팔았다, 집을 날렸다, 3대가 망했다,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런 일들이 정말 되게 흔하디 흔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암이 걸려도 7천, 8천, 1억씩 주는 이런 보험이 나왔다 그래서 공존의 히트를 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설계사님들께서 암, 뇌졸중, 심근경색 걸리면 무조건 다 준다. 그때 사실 교육의 부재도 많이 심각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팔려놓다 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인 민원왕에 등극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네, 그 CI보험에 특히나 이제 중대한 암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조기 진단에 따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조기 진단율과도 상관이 있는데요. 암 발생률 1위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죠. 갑상선 아닙니다. 네, 이 갑상선암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초기에 조기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대한 암에서는 초기 갑상선암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호발하는 암인데 보험금이 거절되니 발생하는 민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약관을 먼저를 한번 소개해 봐야겠습니다.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이란 진행성이며 성장이 조절되지 않고 정상 조직과 주변 조직으로 전이 침윤되어 정상 조직과 주변 조직을 파괴하는 특성을 가진 악성 신생물 암을 의미한다. 암은 반드시 조직 병리학 검사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가나 다라는 중대한 암 보장에서 제외된다. 제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악성 흑색종. 나, 악성 흑색종 이외의 모든 피부암 C44. 다, 초기 전립선암. 라, 갑상선암 C73. 우리 대표님 말씀은 이 명시된 암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부분은 지급받을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중대한 암의 정의가 사실은 대부분 일반적인 암의 악성 종양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약관에 명시된 악성 흑색종 등 초기 전립선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시면 또 암이 한 수백 가지가 있을 텐데 불과 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고객님들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렇게 탁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다만 갑상선암이 워낙 호발하는 암이다 보니까 이게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명기되어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반 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지급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가 너무 많고 사람 몸이 뭐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하시면 우리 강용원 대표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문제는 중대한 암이 아니라 다른 게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암보다는 중대한 뇌졸중이 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진단 확정에 대한 기준뿐 아니라 진단 확정에 더불어 후유장애가 25% 이상 공존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질병 후유장애 25%가 동시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25% 장애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제가 한 가지 내용만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 공급을 받는 상태가 20%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밥을 먹여줘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상태 같은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데도 20%밖에 되지 않으면 25%는 정말 그냥 이 질병에 걸린 이후에는 뭐 되게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을 가셨던 분이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셔서 후유증이 좀 미미하게 남았습니다.
어떤 분이셨냐면 쩔뚝거리는 증상이 남아있고 오른손에 위압감이 발생을 해서 물건을 짚는 게 가능은 하지만 무거운 거는 좀 못 들고 설거지를 할 때도 몇 가지 접시를 놓치거나 하는 증상들이 간간히 발생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후유장애 지급률 25%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또 대표님한테 제가 막 배운 거지만 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진단을 받고 진단 후유장애는 또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도 2번의 거절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뇌졸중 진단비나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하고 있었다면 진단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바로 진단금을 받아서 그것을 치료비로 활용했을 텐데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 지급률 25%를 만족시키려면 6개월 치료 후에 장애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그 진단비를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다 사비로 들어가야 되네요. 예, 그동안의 치료비는 내가 사비로 들어가야 돼요. 사비로 들여서 몸도 마음도 아픈데 6개월 지나서 또 안 준다 그러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네, 두 번의 눈물을 흘리셨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뭐 결론을 내드려야 된다면 저는 그래요. 중대한 암이 되게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중대한 뇌졸중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고객님들이 대부분 국내 빅3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을 되게 많이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암은 그래도 좀 괜찮다. 하지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서 따로 이렇게 저렴하게 아니면 이렇게 따로 보장을 갖고 계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결론을 내봐 드리겠습니다. 암은 명시된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대한 뇌졸중이며 뇌졸중 진단 이후 질병 후유장애 25%를 동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 진단비를 받게 되면 약속했던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에서 진단비가 차감이 됩니다. 사망보험금까지 원했던 분들은 이 차감되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분쟁 중이신 분들은 속 끓이지 마시고요. 우리 강영원 대표에게 하루빨리 전화하셔서 조속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